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 어떤 이슈들 알아볼까요? 이 대학을 졸업을 해도 취직 못하거나 취업을 했는데 대출금 갚을 여력이 없는 잘 아실 겁니다. 학자금 푸어 청년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기존의 취업도 바늘구멍 들어가기지만 요즘은 코로나19 여파로 더 어려워졌기 때문인데 절박한 현실에 놓인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마련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등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꿀팁 오늘 이슈픽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당장 취업도 어렵고 또 학자금 대출까지 정말 어려움에 빠진 청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청년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요, 상반기 기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 3만 5천 명입니다. 2015년에 4배가 넘는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하반기까지 합쳐진다면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에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상환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연체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취업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취업 이후에 직전 연도 소득이 발생한 인원만 그 다음 해에 대출 상환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 기준 연 근로소득 1,323만 원이 발생하면 내년에 의무 상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학자금 채무자 급증은 소득이 일정 규모로 발생했지만 생계를 이어가기 급급할 정도에 그쳤거나 다시 실업의 늪에 빠져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면서 그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갚지 못한 학자금 대출액은 129억 원으로 1인당 미상환액은 약 117만 원 수준입니다. 올해 6월 기준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금액은 418억 원에 달합니다. 네, 올해 학자금 대출 연체가 이렇게까지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코로나19로 봐야겠죠? 네, 안 그래도 지금 취업문 뚫기가 정말 힘든데 코로나19 여파로 이게 더 좁아지거나 아예 공채 안 하는 곳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 7.7%에 불과하던 청년 실업률은 6월에는 10.7%로 치솟았습니다. 청년 실업률 상승은 청년 소득 악화로 연결되는 만큼 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낀 청년을 양산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합니다. 네, 물론 장기적인 일자리 지원도 필요하지만요. 당장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이자 감면, 좀 이런 현실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매달 나가는 돈 이거부터 어떻게 좀 손을 봐야 될 텐데 지금 상반기부터 대학생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가 2.2%에서 2%로 낮아졌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하고 제때 갚지 못했을 때 내야 하는 지연배상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6%의 이자를 붙여 내야 했지만 올해 신규 대출자부터는 대출 금리와 연체 가상 금리를 합산한 만큼 쉽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2%와 2.5%를 합산한 4.5%의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 국가지원 장학금도 579억 원 규모로 확대를 해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각 지역별로 해당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로 지원 신청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만큼 해당 지역의 지원책을 활용해 보는 것도 당장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이외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등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니까 당장 학자금 대출을 내지 못하면 주거비 그리고 생활비 역시 다시 빚을 질 수밖에 없잖아요.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빚이 또 빚을 부리고 또 빚을 부르고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 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입니다. 자, 이 대출은 청년들의 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저 1.2% 금리로 최대 5천만 원을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이 버팀목 대출은 만 19세에서 25세 청년 단독 세대주에서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세대주로 지원 대상도 굉장히 많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좀 상향 조정됐고요. 대출 한도는 3,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대출 금리 최저 1.8%에서
최저 1.2%로 더 줄었습니다. 네,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들어보셔야 되겠죠. 신청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를 계약을 한 이후에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미리 집을 알아보고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그리고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하는데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주택이어야 하고요. 또한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이 버팀목 전세자금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한데요. 온라인을 통한 신청으로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인 이든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사실 월세를 사는 청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전세금이 요즘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월세가 훨씬 많겠죠. 국가통계포털 통계조사에 따르면요. 34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들 가운데 44.2%가 보증부 월세로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주택까지 되고요.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 안에서 이 월세는 매달 40만 원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청 방법은 앞서 전세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포털 사이트와 은행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 가져오셨나요? 저희가 계속 지금 전세 대출, 월세 대출 이런 집 관련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그와 관련한 신조어 준비해봤습니다. 과거에는 입지와 관련해서 역 근처에 있다, 역세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교통의 편리성이 가장 우선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이 다양한 입지 요소들과 연관지어 만들어진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자, 먼저 몰세권, 편세권입니다. 대형 쇼핑몰과 역세권이 합쳐진 몰세권, 백화점 혹은 대형마트 같은 이런 대규모 상업시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뜻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쇼핑뿐 아니라 문화와 여가시설도 함께 갖춰지는 경우가 많아서 주택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 숲세권, 물세권도 인기라고 하네요. 주변에 공원이나 산, 이런 녹지가 많은 곳에서 산책과 운동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물세권 같은 경우는 하천이나 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네, 역세권을 시작으로 몰세권, 또 숲세권까지 정말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는 슬리퍼를 신고도 갈 수 있는 거리, 슬세권이라는 말까지 생겼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가 생기는데 요즘은 코로나가 이 공유 경제와 만나서 좀 더 뭔가 시너지를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전동 킥보드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라는 의미의 킥세권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비대면 이동 수단으로 요즘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킥보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월세, 전세, 그리고 자가라는 전통적인 주거의 사다리도 이제는 머나먼 이야기가 됐습니다. 2030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고 또 안전한 일터와 주거지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튼튼한 희망 사다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